(2023년 9월 9일입니다) 문재인 후보는 공산주의자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건 시간 문제다, 이렇게 미리 말했던, 가장 처음 최초로 문재인을 공산주의자로 지목했던 바로 그분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고영주 검사장입니다. 과거의 고영주 검사장입니다. 검사장, 공안부장도 하고 공안기획관도 하고, 그분은 이 대한민국 검사들 사이에서, 공안검사들 사이에서 공안검사의 대부로 통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는 공산주의자에 대해서는 너무나 깊고 광대하게 모든 것을 꿰고 있습니다. 척 보면 공산주의자 아니다 알 정도로 아주 치밀한 논리와 그 다음에 학리와 이론적 배경과 실무적 배경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이 고영주 검사장이 원래 문재인 전 대통령 후보를 바로 2013년에 공산주의자다, 만약에 그가 대통령이 되는 날이면 이 나라는 적화된다. 예, 그래서 적화가 많이 됐습니다. 하마터면 윤석열 대통령 아니었으면 나라 완전히 망할 뻔했습니다. 새빨갛게 될 뻔했습니다. 아니, 속국이 될 뻔했습니다. 중국의 속국 내지는 북한의 속국이 될 뻔했습니다. 공산주의자임을 맨 처음 딱 천명하고 그 다음에 재판정에서, 국회에서 공산주의자가 맞느냐라는 그런 민주당의 공격에도 공산주의자 맞다 하고 대답한 확실한 대한민국의 애국자입니다. 애국자의 가장 선언적인 그리고 가장 용기 있는 사람으로 꼽힙니다. 제1입니다.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이 과거에 자신을 공산주의자라고 부른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지금 현재는 자유민주당 대표로 있습니다. 이 자유민주당은 일반 정당 활동이라는 것보다 오히려 애국, 나라를 사랑하고 적화를 막고 대한민국을 깨끗하게 정화하는데 오히려 애를 쓰고 있는 작지만 가장 정확한 애국정당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과거 자신을 공산주의자로 불렀다, 이것 때문에 그 문재인 정권 동안 탄압을 얼마나 받았는지 모릅니다. 박문진 이사장을 2번이나 흔들어댔습니다. 나가라고. 근데 2번째 흔들릴 때 제가 그때는 2번째 아주 저 개인적으로도 기억이 많습니다. 제가 TV조선에 나가 있었는데요. 이 패널들하고 같이 정치 토론을 하러 나갔는데 갑자기 앵커께서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갑자기 질문을 했습니다. 고영주 박문진 이사장이 뭐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비판을 막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고영주 몰이를 하고 있었던 문재인 정부입니다. 고영주를 처음 죽이려다 못 죽이고 2번이나 이렇게 태웠습니다. 죽이려고. 그 태우는 바로 그날 좌파들은 눈이 시뻘겋게 이를 죽이려고 그렇게 했었죠. 그때 제게 묻길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고영주 변호사죠. 제 입에 붙어가지고 고영주 검사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고영주 검사가 뭐가 잘못했느냐? 그 사람은 정말 애국심 그리고 공산주의 이런 걸 변별력 있게 하고, 또 이분은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큰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한 분인데 이분을 왜 내몰이 하느냐? 이 박문진 이사장을 막 내몰이하기 위해서 나가라고 압박할 때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서슬이 포를 뗍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좀 이 고영주 박문진 이사장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인 옹호를 했죠. 옹호라기보다 그냥 울분에서 나와서 그랬습니다. 고영주 이사장이 뭘 잘못했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저는 그날부로 방송계에서, 문재인 방송계에서 잘렸습니다. TV조선이 저를 자른 게 아니고, 저는 TV조선에 잠입했던 그 극좌파들, 심의 또는 민원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의해서 잘린 겁니다. 저는 잘 구조적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좌파 이 언론 매체 신문에 제가 무슨 PD 저런이지 뭐니 뭐 이런 등등에 제가 어떻게 나와 있었다는 거 신문에 나왔다는 걸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 잘린 거는 잘린 거고 참 더럽게 잘렸죠. 더럽게. 깨끗한 사람 손에 잘려야 되는데 더러운 손에 잘렸죠. 그래서 가끔 분통이 터졌었는데 뭐 이제 뭐 문재인도 뭐 지나내나 뭐 둘이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갔지 않습니까? 오로지 좀 차이점이 있다면 그에게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름으로 경호관 65명을 붙여주고 또 대골 같은 집에다가 거기다가 또 월 200 정도가 나온다 그러죠. 막 그것이 대통령이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해서 첩이 200만 원을 받고 그리고 경호관 65명을 데리고 있다. 이렇게 된다면 정말 그건 나라를 위한 대통령 같으면 그것도 오히려 부족하죠. 사실은 더 많이 해줘야 되는 건데 문재인 같은 경우는 나라를 말아먹은 대통령 아닙니까? 자, 탈원전으로서 말아먹었죠. 소득주도 성장으로 말아먹었죠. 그다음에 국군 군사합의로 군을 갖다가 완전히 말아먹었죠. 그것뿐입니까? 우리나라 부채가 말이죠. 근데 600조였는데 여태까지 쭉 쌓인 게 박근혜 정부까지 쭉 쌓여온 거 과거 정부부터 쭉 쌓여온 모든 부채가 국가 부채가 600조였는데 문재인 얼마가 늘은 줄 아십니까? 400조 이상이 늘어가지고 1000 몇백 조가 됐습니다. 그런데 국가 나라를 말아먹지 않았다고 그리고 퍼주겠죠. 코로나 3년 동안 잘했죠. 정치. 왜 정치를 잘했느냐. 입을 딱 동하게 하고 거리두기를 해서 일체 나가지 못하게 하고 모이지도 못하게 하고 사람을 딱 묶어놨으니까 정치를 잘한 게 아니고 정치를 저희 마음대로 하게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분히 이거는 기획성이 있다. 이렇게 의심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의심합니다. 의사들은 대부분이 그렇게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의사들이 말이죠. 의사협회에서 6번이나 이 우한 코로나가 탁 오니까 6번이나 이거 봉쇄해야 됩니다. 중국에서 오는 비행기하고 항만 배는 전부 봉쇄해야 됩니다. 6번이나 진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 항상 처음부터 끝까지 열어놔서 우리나라 코로나 왕국이 됐죠. 오히려 중국이 우리를 막아버렸을 정도라고 말이죠. 그래 놓고 코로나 백신도 처음에 구하지도 않고 예비도 안 해놨죠. 코로나가 만연해서 대한민국 코로나 왕국이 됐죠. 대한민국 110몇 개국이 우리나라를 전부 다 봉쇄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는 국민들을 다 봉쇄했습니다. 비행기가 우리나라에서 뜨는 비행기를 못 들어오게 129개 가까이가 됐다는 그 비극적인 그런 것을 우리가 장면을 기억을 한번 해내야 되겠습니다. 왜 봉쇄를 안 했을까? 중국에 대해서. 이 점이 바로 코로나를 만연하고 코로나 국가가 돼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K방역에서 국민의 모든 힘으로 했는데 거리두기 국민들 모이지 마. 만약에 국민들이 모였으면요. 정권 무너졌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때 아시죠? 그 전에 바로 코로나 직전에 거기 어디입니까? 광화문 거기 일대에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대 인파가 모였던 그때 정광훈 목사랑 막 그때 자유우파 국민들이 모여가지고 대한민국이 떠나갈 듯 했지 않습니까? 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왕국이 되고 코로나 때문에 뭘 했느냐. 전부 거리두기 해가지고 국민들을 전부 소개시켰습니다. 선거 앞에서 돈을 뿌리고 등등 해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선거가 169석이 정상으로 나왔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소쿠리 선거가 그때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선관위가 소쿠리 선거 나오고 온갖 라면 상자 선거가 나왔다는 것은 벌써 그때 사전선거로 다 바꿀 수 있을 개연성이 있었다.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 아니 소쿠리를 갖다가 선거 국민의 이 참정권이 달린 봉투들을 갖다가 예를 들면 이 소쿠리를 갖다가 가면은 이 감시자가 따라야 됩니다. 야당 여당의 감시자가 같이 따라야 되는데 CCTV도 없었어요. 그냥 실어가서
개표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꿔치기 하면 간단하죠. 그죠? 저는 지금도 그래서 그 당시에 부정선거 운동이 많이 일어났지 않는가라고 지금 생각합니다. 부정선거다. 이 선거 아니야 이거 하고 많이 외쳤지만 메아리에 그쳤죠. 결국 우리는 지금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것도 말할 통로가 유튜브밖에 없었습니다. 방송. 유튜브 방송들의 그 당시 소위 우파 방송들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 나라 이 코로나 상황에서 지킨다고. 그래서 그다음부터 이 우파 코로나 방송에 대한 탄압이 어마무시하게 많이 탄압이 된 겁니다. 문재인 정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런 나라가 됐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나라가 문재인이 한 얘기가 두 가지가 의미심장한 얘기가 있습니다. 취임식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아무도 생각해보지 못한 그것으로 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곳으로 우린 간다. 자기 통치 방향을 이미 밝혔습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아무도 잘 가보지 않은 곳으로 우리는 간다. 두 번째, 국가가 국민의 삶을 책임지도록 하겠다. I will. will입니다. 시키겠다, 하겠다, 이거. 책임지겠다. I am responsible for 국민의 삶, people's life. 아니, 국가가 어떻게 국민의 삶을 책임집니까? 말이 됩니까? 이거는 배급제 하겠다는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배급제가 곧 사회주의나 전체주의 이런 거 더 나가서 나아간 것도 아니고 공산주의 뭐 이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중국 공산당과 같은 형태. 예. 우리가 그걸 충분히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과거에 자신을 공산주의자로 부른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을 상대로 그래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졌다. 완전히 참패했습니다. 문재인이 100% 참패했습니다. 배상을 갖다가 1억 원 배상해라 민사. 형사는 물론 졌고요. 그건 법리로 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형사는 고영주 검사장이 고영주 박문진 이사장이 원래 승리했습니다. 승소했고 이 민사로 문재인이 손해배상 청구 1억 원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배상할 필요 없다. 판결이 딱 나왔습니다. 그 바로 어제입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항소 1부 마성영 부장판사가 어저께 문 전 대통령이 2015년 고 전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원고가 누구냐? 문재인입니다. 피고가 누구냐? 고영주입니다. 원고가 패소했습니다. 지난해 9월 대법원 판결 취지를 따른 것입니다. 좌파 정권하에서 이 법원들에게 얼마나 부당한 대우를 받았겠습니까? 김명수가 얼마나 신경을 썼겠습니까? 이 고통을 당하고 이게 고통을 당하는 게 말이죠. 보통 당한 게 아닙니다. 이 고영주 변호사에게는 정말 이 눈들이 따르고 아주 이 운신도 아주 힘들게 하고 모든 게 고통을 많이 받았던 탄압을 받았던 탄압 제1의 사나이가 바로 이 고영주 검사장입니다. 결국 그는 승리했습니다. 이제 문재인은 재판 비용을 전부 물러내야 됩니다. 이제 그가 제일 아까워하는 그 돈을 그가 이제 토해내야 되겠습니다. 왜? 고영주 변호사가 여태까지 재판 비용이 들어간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변호사도 자기가 변호사지만 변호사도 사야 될 것이고 이 고영주 변호사가 승소함으로써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가 그 당시에 얼마나 유린되어 있었다는 것, 그가 공산주의자였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부각되는 바로 그 순간 아니었겠습니까? 재판부는 고 전 이사장 발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논쟁을 통한 검증 과정의 일환이다. 문재인을 검증하기 위한 과정의 일환이다. 사회적 평가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만을 부각해서 표현의 자유를 한계를 일탈했다고 평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하고 딱 밝혔습니다. 그리고 고 전 이사장, 이 고영주 이사장은 2013년 1월 한 시민단체 행사에서 당시 대선 후보였던 문 전 대통령을 가리켜 문 후보는 공산주의자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건 시간 문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가 되는 건 시간 문제라고 했다. 이 예언이 그래서 국민들이 경각심을 가졌습니다. 아, 이 문재인이 지금 하는 게 이게 공산주의식으로 가기 위한 건널목인가? 라는 의구심을 갖고 쳐다본 국민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선거에 이겨야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 어려운 과정에서 자기들은 100% 승리를 이재명이가 될 걸로 다들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만은 우리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렇게 투혼을 갖게끔 한 그것은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아주 특별한 환경에서 그 저항적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자유의 자유인이 나섰기 때문에 이렇게 대통령이 되고 그 밑 근저에 흐르는 국민들의 경각심은 고영주 이 검사장이 얘기했던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는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에는 적화되는 것은 시간 문제다라고 하는 바로 이러한 명제가 작동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결국 국민들의 경각심을 많이 줬죠. 경각심 정도가 아니고 나라에 대해서 이 공산주의에 대해서 한번 다시 돌이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줬다고 생각하죠. 1심은 어떻게 됐느냐. 문 전 대통령의 사회적 명성과 평판이 크게 손상됐다 하면서 3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 판결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불복했습니다. 2심도 지나치게 감정적 모멸적인 언사까지 표현의 자유로 인정할 수 없다 하면서 고 전 이사장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이게 어느 법원입니까? 김명수 법원입니다. 김명수 법원입니다. 예, 김명수 법원입니다. 김명수 법원에서 1심, 2심 형사는 끝났지만 형사는 죄목이 없다. 표현의 자유다. 이렇게 판결을 했지만 이 민사에서는 이렇게 1심에서도 유죄, 2심에서도 패소, 1심에서도 패소. 지나치게 감정적 모멸적인 언사까지 표현의 자유로 인정할 수 없다. 이래가지고 고영주 전 이사장에게 배상 책임을 매겼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공산주의자라는 발언은 고 전 이사장의 경험을 통해서 소위 공안의 대부, 공안부장, 대검 공안부장, 대검 공안기획관 이런 모든 공안검사를 거치면서 공안검사들에게서 별명이 하나 있는데 공안의 대부입니다. Godfather. 공안의 대부였습니다. 별명이 공안의 대부입니다. 이분이 결국은 대법원이 판결하기를 문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구체적 사실에 적시라고 보기 어렵다 하고 사건을 파기했습니다. 그러자 파기환송된 그 법원에서 마성령 판사가 어저께 판결을 아주 딱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파기환송을 시켰으니까 유죄가 된 그쪽 제1법원으로 1심으로 딱 가서 파기환송심서 배상 책임 없다를 받아냈습니다. 자, 결국은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는 그 발언의 의미가 더욱더 강화되는 그러한 판결이 어저께 나온 셈입니다. 대법원은 공산주의자라는 발언은 고 전 이사장의 경험을 통해서 나온 의견 내지 입장 표명이다. 고 전 이사장은 그 공안부에 근무하면서 이 소위 극좌파들의 이 공산주의자들, 주사파들을 얼마나 많이 대한민국에 그들을 변별력 있게 찾아냈기 때문에 딱 보면은 아니다 기다를 금방 알아내는 이분인데 그래서 공안검사의 대부로 불려졌던 결국 이 고영주 변호사의 승리가 이거는 대한민국 국민의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정권 교체가 된 윤석열 대통령의 그 아주 광의로운 이런 우리의 승리는 결국 이러한 여러 사람들의 그 견해, 이 특히 고영주 검사장의 이 깊은 애국심도 한 몫을 했다. 이런 생각을 저는 떨칠 수가 없습니다.
고 전 이사장은 지난해 2월 같은 내용의 형사사건에서도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고통을 받고 탄압을 받았겠습니다. 아마 최고로 탄압을 받은 변호사였을 겁니다. 고영주 변호사. 예. 지금은 자유민주당의 기치를 꽂고 당대표를 하고 있는데요. 이 자유민주당이 일반 정치하는 정당하고 달리 이 자유민주당은 순수한 애국정당입니다. 나라를 위하여 이 공산주의자를 배격하고 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꽃을 피우고 또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앞으로 나가자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아주 자유민주주의 정당입니다. 거기에 당대표를 하면서 매번 이 아마 여러분들이 문화일보라든가 이런 데 사설자 밑에 보면은 광고가 나갑니다. 이 광고가 애국 광고입니다. 자비를 들여서 애국 광고를 하고 있는 고영주 검사장을 이렇게 보면서 과연 대한민국에 고영주만한 정말 깊은 애국심을 가진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말이죠. 존경을 표합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